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54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지. 누구지? 뭐 이런 거야? 나는 누구? 오랜만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내가 방송할 거에 약간 뭔가 암시를 주는 상황이었어. 그래? 나는 누구지? 이거. 뭐지? 일단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을 좋아하는 김양치입니다. 읽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좋아졌던 초록입니다. 아 최근에 최근에 안 읽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뭘 그렇게 보시나요? 그냥 넷플릭스도 보고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오, 유튜브 원래 그렇게 많이 보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좀 중독인 것 같아요. 특히 뭐 먹으면서 혼자 뭐 먹으면서 맞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먹다 보면 출근해야 되는데 이 보는 거에 조금만 더 진짜? 이러다가 게으러졌어. 그런 거에. 원래 그 초록이님이 또 일찍 일어나고 엄청 부지런한 그런 타입이었는데 나 아침에 일어나서 뭘 봤다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있어. 볼 시간이 있었단 말인가?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도 하고 와우. 일기 쓰고 막 이러는데 내가 요새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아침에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에 바쁜데. 저랑 양치님은 약간 늦게 자는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나고 이러는데 초록이님은 그 새벽형 인간이어가지고 일찍 자고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새벽형 인간. 아닙니다. 이제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나이 들고 어. 그래서 그런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나이 들고 약간 뭐랄까 유들유들해지면서 좀 놓으면서 놓으면서 그래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졸린데 조금만 더 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늦게 잤었어요. 조금. 그 졸릴 때 뭐 참고 좀 보면은 딱 잠드는 시간을 놓쳐버린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때를 놓치면 또 잠이 안 오죠. 맞아요. 저는 2시 딱 넘기면 잠자기 힘들어요. 2시 이전에 어떻게든 누워서 자야 잠이 잘 들고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이제 잠이 잘 안 들어서 좀 고생하더라고요. 저는 조금 보다가 잠들기도 했었는데 새벽에 자꾸 깨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깨서 또 보면서 새벽에 깨서 다시 자지 않고 잠시 자려고 했는데 다시 잠이 안 와서 최근에 본 재밌는 드라마 웬즈데이 봤어요. 저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뭐야, 나만 안 봤네. 뭐야, 가장 취향일 것 같은데. 그 게임하느라 이거 이따가 저 이야기 근황 토크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게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호. 근데 그 웬즈데이 되게 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핫했죠. 그 팀버튼이 감독한 네. 게 맞나요? 맞아요. 저도 그냥 친구가 웬즈데이라는 게 재밌다고 해서 검색해서 봤거든요.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담스 패밀리 네. 약간 스핀오프? 이거 팀버튼 감독이 감독했고 근데 딱 그게 다 보여요. 팀버튼. 저는 근데 팀버튼이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팀버튼 제작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것만 알고 넘어갔었는데 누군가 어둠의 호그와트라 그래가지고 그거 맞아, 말에 맞아. 꽂혀서 봤어요. 맞아. 제 친구도 해리포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봤죠. 그 재밌습니다. 캐릭터 엄청 매력 있나 보더라고요. 네. 여자아이가. 뭔가 시대를 초월해서 1999년에서 날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실제로 극중 배경은 현대인데? 완전 현대. 그렇죠. 아이폰도 나오고 첫 네. 화에서 놀랬던 게 그 웬즈데이랑 같이 그 룸메이트 애가 나오는데 완전 맞아. 웬즈데이랑 완전 반대되는 되게 밝고 귀엽고 막 이런 컬러풀한 컬러풀하고 이인 성향인 아이가 나오는데 걔가 음악을 틀면서 막 춤을 추는데 K-팝이더라고요. 한국말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충격적이다. 그 최근에 심슨에도 심슨이랑 다른 남자 한 명이랑 리사랑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블랙핑크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그 한국어 부분을 한국어 셋이 막 부분을? 합창을 하면서 굉장히 세상에. 신나게 그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를 이렇게 쉽게 듣는 나도 모르는 K-팝을 저기서 나왔는데 애가 춤을 추고 있어. 뭐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도 K-팝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더 그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그래서 다 끝까지 보셨어요? 네, 짧아요. 8편인가? 짧아요. 시즌제로 갈 것 같고. 예,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1시즌으로 해서 완결을 했다 해서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완결성 있게 떨어졌어요. 가볍게 한번 봐봐야겠네. 제가 왜 그 웬즈데이 이거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못 봤냐면 제 지난 근황 토크에서도 오버워치 이야기 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 게임에서 경쟁전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쵸. 등급전이라고도 하고 초록이님은 잘 처음 몰라요. 들으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본인의 등급, 내가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그 등급전이나 경쟁전이라고 부르는 그 게임을 통해서 배치를 받는 거예요. 배치고사 본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제일 밑에가 브론즈, 그 다음에 실버, 골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플래티넘, 그 다음에 다이아, 그 다음에 뭐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언제나 저는 플래티넘이 다이아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되게 헷갈려하는 사람 많아요. 골드 다음에 다이아야 플래티넘이야? 이거 두 개 중에 뭐가 더 좋은 거야? 막 헷갈려하는 사람 많은데 보통 플래티넘이 더 미치더라고요. 그렇군요. 특히 롤 하는 사람들이 이거 랭크전이라고 하거든요. 나 랭게임 하러 간다 막 이렇게 하면 그 등급전 하러 간다는 말이고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걸 해볼 생각을 안 했어요. 배그도 중간에 이제 경쟁전이 도입이 되긴 했는데 뭐 굳이 배그에서 배그에서도 안 하셨어요? 네, 그냥 일반 게임만 주로 돌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버워치 하면서 처음에는 빠른 대전이라고 전혀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주로 하다가 남편이 같이 경쟁전 돌리자고 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경쟁전의 세계에 발을 들였죠. 그게 시즌 내내 진행이 돼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롤 같은 경우에는 시즌 자체가 1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등급을 계속 이렇게 배치를 받다가 시즌 끝나면 리셋되고 그러는 건데 아니 오버워치 2는 엄청 시즌이 짧더라고요. 뭐 한 2달? 2달밖에 안 돼가지고 네, 2달 동안 이렇게 하고 이제 리셋이 될 때 7단계 정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7단계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브론즈나 실버 이런 것도 다 브론즈 1부터 5까지 있거든요. 안에 또 세분화돼 있구나. 네네.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안 좋아요. 그러니까 V5에서 브론즈 5에서 올라가면 브론즈 1까지 가고 그 다음이 실버 5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즌 안에서만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다가 리셋되면은 다시 또 배치를 받아야 되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할 고정이 있고 자유 경쟁이 있거든요. 자유는 뭐 탱커, 딜러, 힐러 아무거나 할 수 있고 하다가 중간에 포지션을 바꿔도 되고 그러는 건데 저희 처음에 자유 경쟁했는데 자유 경쟁을 좀 안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역할 고정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이번에 오버워치 2가 5인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탱커가 1명, 딜러 2명, 힐러 2명 이렇게 딱 5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체크해서 이제 돌리면 매칭이 돼서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제가 쉽게 생각했어요. 자유 경쟁할 때 배치를 아마 처음 딱 받았을 때 실버 뭐 2? 뭐 이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골 찍고 바로 그 다음에 플레 올라가고 이제 근데 플래티넘부터는 좀 한 단계씩 올라가고 약간 중간에 정체되는 구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플레이 1까지 갔어요. 플레이 1에서 바로 다음 단계가 다이아 5잖아요. 근데 다이아까지 가면은 이게 자유경쟁 쪽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랭커가 되더라고요. 상위 500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때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남편이랑 주로 남편 퇴근한 후에 같이 돌렸는데 낮에 혼자 막 돌렸어요. 근데 이게 연패의 늪에 빠진 거예요. 내가 진짜 팀원 운이 안 좋았고 근데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게 그 아직도 서버가 좀 불안정해서 튕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가는 건지 튕기는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튕기는 것 같은데 우리 팀이 한 명이 튕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불리한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는 탈주 페널티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버티고 있는데 그럼 4명이 남았는데 우리 팀 나머지 3명이 그냥 한꺼번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걔네 3명이 아마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면서 있다가 그냥 나도 나갔어요. 어차피 진 게임인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혼자서 싸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봤을 때 그 정도면 그냥 게임 마무리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나갔는데 그 뒤로도 막 연패 좀 하다가 배치를 딱 받았는데 5단계가 떨어진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골드 1로 내려간 거예요. 헐. 플레이 1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아서 어떻게 해서 그냥 플레이 5까지만 올려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할 고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요 역할 고정도 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 올라가기가. 근데 이게 블리자드가 진짜 약간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해야 되나? 오버워치 1 때는 구간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뭐 브론즈,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실버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판 끝날 때마다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서 내가 점수를 얼마나 얻었는지, 몇 점이 까였는지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패에 따른 점수도 있고 아마 기여도에 따른 내가 얼마나 그 경기에서 잘했는지 그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이 자식들이 오버워치 2를 내면서 점수를 안 보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매 판마다 이렇게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7번 승하거나 그러니까 7승을 하거나 20패를 할 때마다 등급을 배치를 해주는 거다.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니까 6승 채우고 나서 이제 1승만 더 채우면 배치 받는데 그때 막 연패 엄청 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 친구들 사이에서 순위 같은 게 보이는데 중간에 순위를 체크해 보니까 순위가 밀려 있더라고요. 아직 배치를 받기 전인데 연패를 하던 시점에 플래티넘 3위 내보다 제가 밑에 있는 거예요. 플래티넘 1인 상태인데 아직은 7승마다 배치를 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1대랑 똑같이 점수제로 하고 있었구나. 점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지만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문제고 진짜 그 경쟁전이 뭐라고 정치질이라고도 하고 인민재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근황 토크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제 콘솔은 채팅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PC 같은 경우에는 채팅을 이제 지금 누구 때문에 지고 있다. 누가 못해서 그런다. 막 그런 그 인민재판을 엄청 하고 서로 막 까고 팀끼리. 왜냐면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 남 탓을 해야 되니까. 그게 엄청 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팀 매칭된 애들 프로필 봤을 때 얘가 브론즈다. 그러면 그냥 나가버린다거나. 그런 게 되게 심했나 봐요. 그래서 프로필을 일단 기본이 다 비공개예요. 그래서 상대방 티어도 몰라. 근데 매칭이 이걸 게임을 해보면 쟤네들이 너무 낮은 것 같을 때도 있고 너무 높은 것 같은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체 공개로 해둔 몇 명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몰라. 그리고 그룹 매칭이랑 그 소울큐로 돌리는 거랑은 진짜 달라요. 왜냐면 이게 배그나 뭐 데스티니 PVP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 역량입니다. 배그가 4인 스쿼드로 모르는 사람이랑 하더라도 혼자 살아남아서 끝까지 치킨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뭐 지금 누가 힐이 필요하고 지금 누구를 공격할 거고 뭐 여기에 적 누가 있고 이걸 말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룹은 보통 그룹 채팅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보여줘. 그룹인지? 네, 그룹인지 솔로인지 이런 것도 안 보여주고 예전에는 그런 거 표시됐었는데요. 표시됐었어요. 얘네가 그냥 뭐 다 안 보여주는 쪽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바뀐 게 있지는 않고 그냥 너네 모른 채로 게임만 해라. 우리는 그냥 뭐 중간에 한 번씩 배치만 알려줄게.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가 많고 좀 블리자드가 뭔가 해결책을 찾기 힘드니까 되게 극단적인 방법을 써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경쟁전으로 이제 갔더니 슬슬 상위 티어로 갈수록 이제 빡세져요. 빡세지는데 욕하는 애들이 나오더라고. 갑자기 마이크 켜고 욕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그 학생분들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보통 어린 친구들이 스위치를 많이 합니다. 콘솔에서 플스나 엑박은 사실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스위치를 하면 어린애들이 많아요. 근데 스위치를 하면 스위치는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채팅 쓰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렇게 그 좀 조롱하거나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편이 이겼어도 우리 편에서 막 상대방 조롱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고. 왜 그럴까 진짜. 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네. 이해할 수 없어. 그냥 그냥 약콩님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별론데 그쵸. 그걸 진짜 그렇게 들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게임하면서 그냥 이겼으면 끝나면 되는데 그 다 끝난 판에 그 상대방 막 그 조롱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왜 저러는 걸까 정말 답답할 때가 많고. 그래서 경쟁전을 하면서 저도 중간에 이제 좀 놓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그 조바심이 생기면서 빨리 내 랭크를 올리고 싶은 마음에 좀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집착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안 되면 짜증나고 게임 지워버리고 싶고 그래서 막 엄청 그러다가 이 인간의 심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경쟁전에서 막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탈주해버리고 이러는 걸까? 그래가지고 경쟁과 게임 이런 그리고 그 톡식 비헤이비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악의적 행동 그거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아니 근데 정말 저도 답답했구나. 지금 약콩님 얘기 들으면서 나도 도대체 경쟁이라는 게 뭔가 이런 약간 이런 인간 그 심리와 어떤 구조적인 문제, 왜냐하면 이게 블리자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 때문에 더 과열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과금을 유도하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좀 많은 게임들이, 모바일 게임들이 특히 그런 경우에도 이제 경쟁을 부추겨서 더욱더 많이 현질을 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거에 다 인간 심리랑 영향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런 글을 많이 봤었어요. 옛날부터 이제 옛날에는 사람들이 뭔가 그 청소년들의 안 좋은 행동에 대해서 헤비메탈 한다거나 그런 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는 다 그 타깃이 게임 쪽으로 많이 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게임 자체가 게임 안에서 폭력적인 묘사가 있더라도 그게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근데 게임 내에서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사람의 어떤 폭력적인 부분을 좀 자극하는 면이 있다는 게 이제 연구 결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논문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픈되지 않은 논문도 좀 많이 있고 이게 확실하게 뭐 통계가 나온 게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악의적 행동의 분류 같은 걸 한다거나 보통 이런 양상이 보인다 이런 정도로 나오지 정확하게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진 못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학원에 가고 싶다. 연구하러 게임과 약간 그런 거 막 생각이 나면서 공부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저 새끼들 머릿속엔 뭐가 들어있나. 도대체 인간은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좀 이런 거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는, 제한하기 위해서는 게임사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까? 윤리적인 게임 개발.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그런 연구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은 학문의 영역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특히 해외에서는 사례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롤이 그런 다인큐 경쟁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욕하고 조롱하고 그쵸. 이런 거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임이고, 근데 롤이 데이터를 되게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오픈되어 있는 게 많아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롤 같은 경우에는 롤 하는 사람의 닉네임만 알면은 그냥 거기서 그 사람 전적 같은 걸 싹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배그도 그 따로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오버워치도 다 보여줬던 것 같은데. 지금 막아져 있습니다. 아하. 네, 다 막아버렸어. 왜 먹었지? 블리자드 이 새끼들. 이상하다요. 정치질 때문이라고는 해도 적당히 오픈돼 있어야 그래도 사람들이 얘가 이래서 내가 졌구나 막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할 텐데 그걸 다 막아가지고. 근데 배그는 그렇게 많이 했어도
스쿼드 하면 그냥 끝이고 또 새로 뭐 팀 짜지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소통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분들이 한국인 아이다. 근데 이 좀 괜찮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렇게 친구 추가하고 같이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한국 서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서버일 거예요. 아, 이것도 우리나라는 사실 PC 게임 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콘솔 게임 많이 하잖아요. 일본인들이 진짜 많이 잡힙니다. 뭐 거의 나 빼놓고 다 일본인인 경우도 가끔 있고 근데 저녁 시간 되면 이제 한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는 편이고 그래서 남편이랑 막 우리 너무 못하는 거 창피하면은 일본 이름으로 하자. 일본도 좀 그러니까 그 태국 같은 거 아랍어 같은 걸로 아이디 바꾸자 막 이런 말도 했는데 일단 저희도 한글 이름이거든요. 그랬더니 초대가 좀 와가지고 최근에 같이 하게 된 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럼 경기 돌리기가 되게 쉽겠네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낫고 그 중에 또 제가 항상 너무 남자분들밖에 없어서 좀 그랬는데 여자분을 한 명 알게 돼가지고 근데 오버워치 물론 PC판이긴 하지만 오버워치는 여성 유저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쵸. FPS 치고. 맞아. FPS 치고 오버워치 여자들이 많이 하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배그의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고도 하고 그래서 저도 약간 유니콘처럼 왜 내 주위에 없는 건가 그랬었는데 게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을 한번 알아가지고 또 그분이 그렇게 친구 추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딜러 한 분 모셔올게요. 그러면서 마당발. 엄청 마당발이시군. 그래서 이거 지금 오버워치 콘솔계의 핵 인싸라고 그래서 그분 덕분에 이렇게 5인 큐를 만들어서 좀 돌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등급은 플래티넘. 언제 다이아 갈 거야? 이렇게 게임에서 쓰겠어. 그러니까 요새 이게 플래티넘 딱 가잖아요. 그러면 벽이 좀 느껴져요. 왜냐면 그 혹시 MMR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경쟁전이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한 게임에 10명을 몰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경쟁전을 하기 전에는 그거 그냥 티어 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티어는 티어고 MMR이라고 매치메이킹 레이트 그 매칭을 위한 점수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MMR이 너무 높게 잡히면 계속 좀 어려운 애들이랑 잡히면서 근데 좀 저도 티어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근데 만약에 연패를 했다 그래서 MMR이 뚝 떨어지면 이겨도 이제 티어가 잘 안 올라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MMR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MMR이 그리고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은 탱커고 저는 지원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딜러 좀 해볼까? 해서 둘 다 딜러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승패가 똑같잖아요. 근데 남편이 사실 더 킬도 많이 하고 딜도 많이 했는데 제가 더 높게 나왔어요. 저는 첫 배치에서 골드 5가 나오고 남편은 실버 3인가가 나왔거든요. 왜지?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되게 뻐기면서 근데 나 이제 딜러 배치 더 이상 안 받을래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랬는데 처음에 자유경쟁 배치 받을 때도 그때는 아는 사람들이 있기 전이어서 거의 100% 같이 돌렸으니까 승패가 다 똑같아요. 근데 남편 탱커는 뭐 실버 나오고 나는 골드 나오고 남편이 제자리일 때 나는 3단계 올라가고 자꾸 그래가지고 남편이 엄청 기분 나빠요. 승패 말고 다른 요소들이 있군요. 네, 근데 그거를 점수를 공개를 안 해주니까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답답하구만.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버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높게 나올 리가 없는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다가 어젯밤에 5인큐 5명이 모여서 한 8연패 한 것 같아. 우와. 중간에 2번 이겼는데 한 번은 심지어 상대방 한 명이 빠져나가면서 이겼어요. 그게 내가 플래티넘 가고 또 한 명이 플래티넘 가고 하면서 MMR이 너무 올라갔나 봐. 상대방이 너무 잘해서 그 좀 멘탈 나간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겠다. 8연패라니. 그래서 이게 이상해요.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냥 빠른 대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경쟁전 또 하다 보면 빠대 좀 재미없어져요. 그래요? 네, 빠대 좀 너무 쉽고
약간 그런 것 같아. 당구할 때 돈 안 걸고 하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그러게요. 나도 내기당 맞아 모르겠어. 승부욕이 이렇게 막 발동이 좀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나 되게 초보적인 질문이 있는데 네. 딜러랑 탱커가 뭐예요? 나 힐러는 알겠어. 이런 애를 알쳐두고 아니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한참 하고 아니, 있었다.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물어봤었어요. 그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나오기 전에도 많이 들었어요. 네네네. 딜러랑 탱커가 있다고 하고 힐러는 사실 알고 네, 그쵸. 힐링하는 거겠고. 근데 약간 이름하고 어떤 딜러가 이런 역할 한다는 것만 듣고 대충 그냥 이렇게 감으로만 느낌. 알고 느낌으로 알고 있는데 약간 탱커는 뭔가 이렇게 그 얘기지가 맞아요. 막아서고 이렇게 뭐지 몸빵하고 맞아. 몸빵하고 이런 거고 딜러는 뭔가 저격하고 이렇게 싸우는 애들인가? 맞아요. 뭐 그렇게 알고 잘 있었는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딜러는 딜을 많이 넣어서 상대방을 잡아주는 애들이고 타격을 계속 주는. 네. 그 오버워치가 자리를 점령하는 게임이 있고 화물을 미는 게임들이 좀 있어요. 우리 화물을 그 마지막 수송지까지 옮기는 것도 있고 중간에 로봇이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이 미느냐 저쪽이 미느냐 약간 줄다리기처럼 그래서 끝까지 민 쪽이나 아니면 시간 안에 더 많이 민 쪽이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거나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딜러만으로는 안 되고 앞에서 이제 탱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벽이라고 해서 뭐 데미지를 깎아준다거나 좀 막아주면서 전진을 하는 그리고 몸빵 피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맞아도 잘 안 죽고 탱커가 앞장을 서고 그럼 딜러들은 주변에서 약간 뭐 똑똑한 애들은 뒤로 돌아가서 몰래 상대편 힐러나 딜러를 잘라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힐러들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힐도 해주고 딜 해줄 수 있는 힐러는 딜도 넣고 하면서 이렇게 조합을 잘 짜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망하는 팀은 다 따로 놀아요. 그리고 죽고 나면 쿨타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리그룹을 좀 해야 됩니다. 너무 서너 명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살아있는 애도 다시 좀 돌아와서 뭉쳐서 가야지. 다 따로 가면 다 그냥 계속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빠데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빠른 대전에 가면은 그렇게 게임하는 애들이 많고, 부실골, 브론즈, 실버, 골드, 이걸 부실골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광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광물이긴 하죠. 광물 많네요. 그쵸, 맞아요. 다이아도 광물인데. 맞아, 그 말도 다이아도 사람들이 광물이야. 다이아도 광물이잖아 이 말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브론즈 5 막 이런 데 있는 데는 심해라고 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보면은 브론즈 5들의 경기는 어떤지 한번 보자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보면은 진짜 웃겨요. 진짜 그 생각할 수 없는 예상 밖의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걸 이렇게 한다고? 기술을 알고 계신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로봇 아까 중간에 서 있는 로봇을 호위하면서 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딱 문이 열리고 거기로 둘 다 반대편에서 뛰어간단 말이에요. 로봇이 있는 쪽에. 근데 다 지름길로 가야죠. 근데 로봇이 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 라인을 따라서 간다거나 그래. 브론즈예요? 아니 경쟁전을 한 번도 안 돌려봤는데 제가 엄청 길치여가지고 게임에서도 길치예요. 그치. 그래서 죽어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참 딴 데 혼자 있어. 그게 진짜 저도 전 길 잘 찾는 편인데도 순간적으로 여기 어디지 싶을 때가 있는데 이제 양찌님 같은 캐릭터들은 나 어디야? 그래서 야 나 다른 데 와 있어 이러면 우리가 가서 찾아와야 돼 데려와야 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그 브론즈 5들의 경기 진짜 웃기거든요. 왜 웃긴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어떡하지? 아니 잘하는구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 막 보면서 아 이분이 이 캐릭터를 이번에 처음 하셨나 보네 했는데 채팅 바로 원챔인데요. 저 이것만 뭐 몇 시간 했는데요. 원챔이 뭐냐면 본인이 올려주는 거예요? 본인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 그 캐릭터들이 엄청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바꿔가면서 해요. 상대방이 뭘 골랐느냐에 따라서 상성이 좋은 걸로 바꾸기도 하고 죽었을 때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한 캐릭터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 원챔이라고 하고 그럼 상대방이 나 그거 캐릭할게 해도 줄 수가 없어. 왜냐면 나는 그거 그거밖에 할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 남편이랑 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순발력도 떨어지고 이게 원챔으로 가자. 어떡해. 다양하게 잘 못하겠어. 아 진짜요? 예, 이제는? 젊은 애들은 아, 특히 어린 애들은 계속 바꿉니다.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근데 지겹지 않아요? 이거 해봤다가 하나만 하기는- 이 기술 했다가 저 기술 해봤다가 해보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빠데 때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경쟁전 이제 가다 보면 잘하는 캐릭터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승패를 좌우하니까. 5인 큐로 약간 돌린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원래 탱커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들어온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원래 딜러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오버워치 1 때부터 해가지고 엄청 잘 알더라고요. 오. 상황 같은 걸.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포지션을 좀 바꿨는데 그분이 탱커를 하기 시작했어요. 훨씬 승률이 훨씬 좋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원챔이야. 남편이 원챔이어서 그 캐릭터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캐릭터를 2개밖에 안 해가지고 다른 걸 못했는데 그분은 진짜 올라운더예요. 다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잘 고르고 그 맵이 예전부터 있었던 맵들이어가지고 어느 지점에 자리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잘 알아서 이렇게 오더를 내려주니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분이 다른 포지션을 하고 싶어 할 때 말고는 탱커는 남편 금지. 이제 탱커 어렵죠. 네, 어려워요. 탱커는 진짜 뭐랄까 똑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아야 되고. 진짜 재밌게 하다가 어제 너무 고통받아가지고 그냥 잠깐 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웬즈데이나 봐야 되겠어요. 네, wednesday 보세요. 재밌어요. 네. 근황 토크 더 하실 거 있나요? 아, 저희 이렇게까지 그 녹음이 3주나 미뤄진 게 보통 저희가 1, 2주 미뤄지지 3주까지는 잘 안 미뤄지는데 원인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김장하러 김장 여행. 본가에 갔다 와야 됐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양찌님이 터키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아, 네. 무려 2주나 갔다 오셨잖아요. 네, 2주 다녀왔고요. 보통 터키를 9박 10일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유가 근데 뭐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들 갔다 오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남대위 그 터키 가면 가는 도시들이 있어요. 이스탄불이랑 뭐 카파도키아 이제 기구 타고 이제 기암 동굴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파무칼레에서 이제 석회로 된 그 계단식동 같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온천 그거 보고 그리고 안탈리아라고 터키가 아무래도 유럽 물가보단 싸잖아요. 그래서 그 휴양을 하러 오는 그 지중해성 도시가 있고 뭐 이런 데를 많이들 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딱 차면은 이제 9박 10일이 딱 차는데 저희는 더 많이 갔으면서 안탈리아를 뺐어요. 왜냐면 제가 어쩌다 보니까 겨울 여행자가 됐는데 그것도 겨울에 지중해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저는 맞아. 겨울 그리스, 겨울 이탈리아, 겨울 스페인, 심지어 이집트도 겨울에 가서 이집트 쪽 지중해도 겨울에 봤어. 그래서 지중해는 됐다. 특히 겨울에 보는 지중해는 지중해는 정말 겨울에 가시면 그냥 이렇게 똑같습니다. 지중해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그 빛깔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굳이 내가 또 여기에서 어차피 이스탄불도 바다니까 거기서 봤는데 여기서 또 볼 필요가 있을까 해서 안탈리아를 뺐거든요. 그래서 도시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고 2주를 갔다 와가지고 좀 흐느적 다녔어요. 네, 정말 하루에 하나, 2개 보고 여유 있게. 쇼핑 막 하다가 그냥 숙소 돌아와서 쉬고 뭐 이런 일정들이었는데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보거나 뭐 그러면 뭔가 갔다 온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름 좀 느긋하게 볼거리 다 보면서 이렇게 다녔고 터키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수도 앙카라나 이슬람 문화권을 보려면 좀 더 본토로 더 들어가야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터키 정세도 요새 조금 불안정하고 네. 제 이스탄불 가서 카파도키아로 떠난 그 날
테러가 있어서 아 진짜요? 진짜 네.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스탄불 막 이러면서 사진 딱 보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 테러 그랬구나. 뉴스가 네. 떠가지고 근데 다행히 저희는 그 전날 이제 다른 이동을 도시로 해서. 이동을 했고 하필 그것도 관광객도 되게 많이 다니고 현지인들도 많이 다니는 우리나라 명동거리 이런 데서 이제 폭탄 테러여가지고 몇 명 사망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근데 터키 현지인들은 오히려 아 지금 대통령 선거가 곧 있어서 그런다라고 하면서 덤덤하게 몇 번 더 있을 거다 아 진짜요? 이렇게 아무렇지 생각을 않게?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그 전에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또 그런 그랬구나. 일들이 있었고 터키가 난민들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이쪽 시리아 내전이나 그런 쪽. 그래서 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아. 또 국민들의 불만도 높은 상태로 약간 사회가 불안정하고 터키 리라화가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물가도 엄청 치솟고 그래서 그 터키 관련 방송을 이제 가기 전에 봤는데 젊은 한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옛날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 옛날이 좋았지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20, 30대 친구들이 아, 한 3, 4년 전이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게 상태가 안 좋은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제가 올리브유를 엄마가 사오라고 이제 오더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까르프에서 그 올리브유를 사왔거든요. 네. 근데 올리브유를 사고 마트에서 하나 사고 면세점에서 하나 더 사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면세점을 갔는데 제가 샀던 올리브유의 정확히 한 3배 정도의 가격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면세점에서. 같은 게 네, 똑같은 게. 그러니까 보통은 면세점이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면세점은 유로화나 달러화에 맞춰서 계속 팔고 있었고 여기서는 터키화 리라가 폭락을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3배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면세점에서 뭐 사기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큰 달러도 이익이 올라가고. 없어가지고. 아. 저희는 그래도 여행을 하기에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터키 국민들로서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오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한 2019년 책자에서는 뭐 70리라 정도 되었던 게 150리라를 받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2배 올랐네. 네, 그래서 아, 참고할 때 가격 참고할 때 조금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유 잠깐 사이에 엄청 많은 변화가 네, 있었구나. 그럼에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관광지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미디어 같은데 노출된 데를 가보면은 오히려 좀 그냥 똑같네 뭐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도 좋더라고요. 아, 이 봤던 거 실제로 보내 하면서 좀 그 자연 풍광을 보는 것도 좋았고 또 이스탄불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도시잖아요. 그 서구 문화권과 이슬람 문화권을 이렇게 다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그 공존되는 그런 건축물이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았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터키 국민들도 굉장히 욕을 하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그 약간 독재에 가까운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슬람 색채를 굉장히 색칠을 하려고 하는 쪽이고 그래서 그 아야소피아 궁전이 원래 동로마 제국의 궁으로 쓰였다가 또 오스만 제국의 궁으로 쓰이면서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궁전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는 박물관이었어요. 2021년까지는 박물관으로 했었는데 그걸 모스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뭐 거기에 있는 뭐 의자나 뭐 이런 것 싹 치우고 그냥 모스크에서 볼 수 있는 초록색 카페트 이런 걸로 깔아놓고 그 성인들 얼굴 벽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뭐 2층 이런 데도 옛날에는 다 올라가고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막아놓고 그래서 볼 수 있는 데를 되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만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또 남자 기도하는 구역, 여자 기도하는 구역 뭐 이렇게 나눠놓고 뭐 그래서 조금 이슬람 문화권의 존중으로 봐주기에는 세계적인 유산인데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진짜.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근데 음식은 어땠어요? 음식이 네. 케밥만 먹다 왔어? 아니 제가 양고기를 못 먹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요? 네, 양고기의 맛을 되게 싫어하는데 냄새 때문에? 예전에 근데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양고기 누린내 난다고 하는데 네. 터키는 안 그렇다. 여기는 고기가 진짜 신선하고 맛있다라는 근데 그 가서 그 가장 먼저 먹었던 식당에서 이제 케밥을 시켰는데 케밥이 이제 구운 고기 요리를 거의 케밥이라고 부르고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꼬치 케밥이었는데
고기가 믹스된 거예요. 그래서 얘 뭐냐, 소고기냐, 돼지냐, 돼지일 리는 없는데 돼지를 물어봤어. 그러고 보니까 그냥 믹스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램도 있고 뭐 소고기도 있고 이렇게 한 믹스드다라고 해서 미심쩍지만 이렇게 시켜봤거든요. 근데 양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네, 그 뒤부터는 그냥 올 치킨. 무조건 치킨. 그래서 뭐 치킨으로 해도 그래도 맛있게 다양한 케밥이랑 먹어야 할 거 다 먹고 왔고, 근데 이상하게 네. 야채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아가지고 토마토랑 오이는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약간 우리가 야채라고 생각하면 양상추. 그런 양상추나 그런 이파리 것들, 야채. 이파리 야채들을 많이 못 먹어가지고. 그래? 그게 그것도 조금 의외다. 아쉬웠어요. 네, 호텔마다 이상하게 오이랑 토마토는 엄청 많습니다. 그것만. 오이 진짜 오이 하나 토마토 하나씩은 꼭 아침마다 먹었던 것 같아요. 건강해졌겠다. 저 그리고 그 베네르 케밥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케밥하면 떠오르는 그 네. 돌돌 돌아가는 그런 고기 깎아서 네. 랩에 말아주는 네.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 저는 케밥을 꼭 먹어요. 맞아. 어디 가도 케밥이 있으면 무조건 사 먹더라고. 네. 근데 네, 케밥을 진짜 동네마다 먹어서 그건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생각했어요. 케밥 엄청 많이 먹고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 백종원 씨가 한국에 소개한 카이막이라고 맞아요. 물소젖으로 이렇게 만든 요새 그 카이막이 좀 맞아요. 카페에서 유행이더라고요. 그래? 네, 그래서 찾아보다가 카이막 있는 카페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추려놓은 거 리스트 뽑아놓은 것도 있고. 약간 생크림과 치즈 뭐, 중간 같은 뭐 그래서 이제 터키도 아침 식사를 많이 가게에서 사 먹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하는 데를 가면서 카이막을 시키면 그렇게 카이막 한 덩어리랑 꿀을 그 주위에 이렇게 끼얹어서 줘요. 그리고 터키는 언제나 빵이 무료거든요. 그래서 빵 한 바구니를 이렇게 잔뜩 주면은 거기에 빵에다가 이렇게 발라 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너무 좋겠다. 어떤 맛이에요? 생크림까지 되게 달고 고소하고 꿀 때문에 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약간 진한 고소한 우유 맛이 나고 그래요. 그릭 요거트 같아요? 그렇진 않나? 네. 이것도 약간 궁금하다. 신맛이 조금 있잖아요. 신맛은 없어요. 근데 제 입맛엔 좀 너무 달아서 저는 1인분으로 나온 것 중에 한 반 정도 먹으면 딱 좋았고 친구가 되게 좋아해서 친구 언제 제 것까지 먹고 하나 더 시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좋아했었고 터키가 빵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냥 진짜요? 식사로 나오는 너무 좋다. 빵들이 맛있어서 이렇게 빵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나 지금까지 터키에 별로 관심 없었거든.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 네, 백종원 씨가 처음에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그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터키 오면 꼭 먹으셔야 된다라고 해서 그 백종원 카이막집이라는 게 있고 그 후에 현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백종원이 갔던 카이막집이라고 우리나라에 네, 이제 소개. 유명하게 알려진, 된 그런 가게가 있고 짠내 투어에 한번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짠내 투어 카이막집이 있고 이렇게 각각 이제 구시가지, 신시가지 네. 하나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둘 보통 다. 둘 다 가는 가면 편이거든요.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둘 다 가서 막 비교해보고. 어디가 더 맛있었어요? 입맛에 맞았어요? 저는 솔직히 둘 다 똑같아서 친구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역시, 다르다고 하는데 역시 카이막은- 난 잘 모르겠어. 카이막은 카이막이지. 묻어난 사람. 그렇구나. 네. 그 커피는 어때요? 터키 커피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일부러 터키 커피집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터키식 커피가 있고 아라비 커피가 있고 오토만 커피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 종류가 많네. 우와. 그래서 물어봤는데 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네. 하나는 터키식 커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끓여주는 그 가루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커피였고 오토만 커피는 거기에 우유를 타는 거였고 볶은 커피가 아니고 생두로 해주는 커피가 또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생두로 커피를 우와, 네. 로스팅을 안 한 그냥 생두로. 그린빈이라고 했었어요. 우와, 네, 그래서 신기하다. 이건 안 먹어보고 이제 저는 우유 탄 걸로 시켰는데 우유 탄 게 조금 더 입맛에 맞았고 저는 그렇게 입맛에 맞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도 터키식 커피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카페를 여러 번 갔었는데 터키가
지금은 현지인들은 원래는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셨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됐잖아요. 아, 그래요? 네, 차이라고 아, 네, 짜이. 네. 요런 호리병 같은 네. 작은 잔, 이거보다 더 맞아요, 작은 잔, 맞아요. 거기에 진짜 한 이 정도 농도의 차, 이 색깔 정도의 차로 계속 마셔요. 바자르라고 마켓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걸 계속 배달을 시키면 계속 그걸 또 배달을 해주고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하루에 대체 몇 잔을 마시는 걸까 싶을 정도로 계속 드시거든요. 호텔 리셉션에서도 리셉션 일 보시면서 계속 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차가 맛있었어요. 아, 네, 진짜. 네, 그래서 차 맛있어서 차를 사올까 하다가 이제까지 사왔던 차들이 다 유통기한이 지났었던 걸 생각하면서 저는 꼭 참았는데 친구는 되게 여러 종류의 차도 사왔고 그래서 차가 근데 그렇게 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떨지도 않고 딱 좋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리차 수준을 해서 계속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네. 마실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커피도 조금 맛이 없는 거 약간 연하게 타면서 네. 약간 물 같나? 그러니까 터키식 커피는 확실히 안 그런데 그건 그냥- 오히려 좀 더 찐득찐득한데 그냥 일반 커피를 갔을 때는 조금 밍숭밍숭했던 느낌이 있어요. 자꾸 터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 티르키에다. 티르키에 맞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터키라고 얘기해요. 티르키. 그러네요. 티르키에 맞아. 까먹고 있었다. 그 주변에 티르키에 다녀와서 별로였다고 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음. 티르키는 진짜 매력 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뭔가 다들 좋아하다. 다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도 되게 좋았다, 뭐 친절했다 이런 말도 맞아요. 많고. 사람들 정말 친절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냥 호텔에서도 뭐 나가야 할 때 그냥 공짜로 차를 태워주시기도 하고 네, 그냥 저희끼리 어떻게 셀카를 찍지 하면서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그냥 무심히 오셔서 사진 찍어줄까 하고 이렇게 찍어주고 가신 분도 계시고 아 정말 그렇구나. 네, 되게 친절하시더라고요. 다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이 너무 좋게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뭐 유적지를 보고 싶으면 유적지도 엄청 많고요. 뭐 이슬람 건물을 보고 싶으면 이슬람 건물도 있고 또 오랜 동로마 제국 쪽 와. 수도였다 보니까 이제 로마 유적지가 되게 형태를 제대로 갖추고 이런 보존이 유적지, 잘 되어 보존이 있는. 잘 된 유적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굉장히 싼 가격에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안 했는데 패러글라이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싼 가격으로 할 수 있고 뭐 ATV는 근데 사실 각 관광지마다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한번 해보기도 하고 안 하긴 했는데 ATV 즐기시는 분들 뭐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그 카파도키아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을 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승마 체험도 할 수 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즐기는 것보다 싼 비용으로 그런 걸 즐기는 것도 있고 휴양지도 있고 와, 그리고 되게- 자연경관도 되게 특이한 자연경관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진짜 관광지로 너무 좋은 네, 곳이구나. 진짜. 음. 정말 한국인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국인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막 그게 풀렸던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PCR 검사나 뭐 아, 들어올 백신 때도 안 하고. 접종 증명서 이런 게 전혀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여독은 좀 풀렸습니까? 사실 여독이 풀려야 당연한 건데 꽤 오래 지났는데 꽤 지금 많이 지났는데도 풀리지 않아. 풀리지 않아. 이게 시차 적응이 안 된 거지 그냥 신체 사이클이 그런 건지 계속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아까 들어오고 나서 뭐 어때 그랬더니 몰라 여행 때문인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여행 안 갔다 나도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거 우리의 디폴트 상태 아니냐. 여행이랑 관련이 없다. 그냥 기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 제가 빠져 있는 게 있는데 뭐예요? 뭐지? 제가 여행 가기 전에 가벼운 시술을 해서 항생제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며칠 먹었지? 한 12일 먹었나? 뭐 그렇게 네. 먹고 마지막 한 5일 정도를 여행 가면서 계속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있으니까 술을 못 마시는 먹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보상 심리로. 그때 못 먹고. 그냥 계속 못 먹고 친구 마시는 것만 지켜보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먹기 시작해요. 뭐로 시작하셨나요? 돌아오는 근데 비행기에서? 와인? 그 가는 비행기에서 네. 그 아랍에미리트 항공을 탔는데 한국 승무원분이 저희 통로에 계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원래 가면
화이트 와인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자는 편인데 이제 저는 못 먹고 친구가 위스키를 이렇게 시켰는데 아 뭐랑 섞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섞어도 준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친구가 그때부터 막 온갖 종류 이렇게 섞어서 먹더라고요. 위스키랑 코크도 콜라도 섞어 먹고 막 이러면서 토니워터 같은 거 섞고. 네, 토니워터도 섞고 막 탄산수도 이래서 섞고 그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저도 돌아오는 길에 막 위스키. 오렌지 주스랑 보드카랑 섞어서 먹고 막 오. 이랬는데 친구 거 뺏어 먹은 그 위스키에 콜라 타 먹는 게 너무 맛있어서 제콕이잖아요. 네. 그게. 제콕 같은. 그래서 면세점에서 한 병 사왔어요. 위스키 샀어요? 위스키 사왔어요. 놀러 가야겠다. 어떤 거 그래서 샀어요? 잭 다니엘. 잭 다니엘. 그래서 1리터짜리를 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너무 큰 걸 샀다. 이거 언제 다 먹냐라고 하는데 한 번 먹을 때마다 100ml씩 먹는 거예요. 지금 얼마큼 남아있나요? 아니 그래도 2번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10번밖에 못 먹어. 아니 근데 제콕 진짜 맛있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친구랑 원래 저는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아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술을 마셨거든요. 저는 하이볼 마시고 친구 제콕을 마셨는데 제콕 뺏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맛있어. 오십시오. 잘했어요. 위스키 먹으러. 그렇지. 다음 녹음은 양치님 집에서 합시다. 좋습니다. 네. 그럼 근황 토크 마무리할까요? 네. 54화 주제 이야기 해볼게요. 54화 주제는 초록이님이 제시해주신 제가 이번에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약간 근황과도 관계가 있는 주제인데 제가 10월에 이제 첫 녹음을 하고 11월에 새로운 직장에 이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작년 11월부터 좀 쉬다가 이제 새 직장을 나갔는데 이제 또 일도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직장에 나가서 회사에 있다 보니까 또 초반에 아 회사란 무엇인가 사무실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일은 무엇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음화 주제는 뭘로 할까 했을 때 제가 딱 여러분 오피스를 합시다 하고 또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오피스입니다. 네. 제가 그 준비해 온 건 다른 건데 오피스 하면 저는 미드 오피스가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오피스 혹시 보셨나요? 보지는 않았어요. 저도 보지는 저 초반에 1시즌에 몇 편 보다가 하차를 했었어요. 양치님이 볼 수 없는 그런 너무 괴로운 개그들 그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괴로운 시즌 1이 그러니까 제일 다듬어지지 않은 너무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좀 있거든요. 네. 오피스에 되게 짜증나는 면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약간 시트콤 같은 드라마인데 거기 상사 마부장. 마부장 마부장 마츠다 부장님 마츠다 부장님 말고 마이클 부장님 마이클 지점장인데 네. 이 지점장 보스가 이 드라마 자체가 되게 옛날 드라마예요. 되게 옛날 드라마고 해가지고 한 시즌 3인가 4에서 블랙베리를 지급받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잖아요. 얼마나 혐오 발언이 난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사가 특징이 엄청 그 애정 결핍에 근데 자의식 과잉에 그리고 생각이 없어 그냥 인종 차별, 성차별, 뭐 성소수자 차별 그 모든 차별을 가감 없이 다 하는군요. 나는 근데 차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정말 마구마구 내뱉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엄청 무례하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제발 그만해. 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우리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캐릭터예요. 재미가 있으면서도 되게 보기 괴로운 장면들이 좀 많고 그런데 그 시즌 1이 사실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어요. 원래 영국 드라마가 원작이거든요. 영국 드라마 오피스가 원작이고 그걸 미국에서 이제 리메이크를 한 건데 1편의 평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혹평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2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시즌 2부터 조금 정제된 느낌으로 가서 사람들이 그냥 시즌 2부터가 진짜예요. 1은 안 봐도 돼. 아니 근데 실은 1을 안 보면 안 돼. 1에서 너무 그 중요한 딱 캐릭터 설정이나 관계 설정이 다 등장하기 때문에 1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여전히 되게 괴롭고 막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재미있어요.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너무 특색이 있고 특히 이제 그 마이클 지점장의 오른팔이라고 자처하는 드와이트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짤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다 누구나 봤을 거예요. 드와이트 이 두 사람이 정말 사람들 환장하게 하는 너무 짜증나는 캐릭터고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연민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그 어떤 로맨스물보다 더 뭔가 절절한 그런 게 있어요? 로맨스가 있습니다. 이게 그 오피스의 핵심인데 그 리셉션을 지키는 네. 그러니까 마이클의 약간 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여자 직원과 근데 그 여자 직원은 창고 물류팀 남자와 약혼한 사이예요. 근데 그 여자애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같은 사무실에 짐이라는 남자 캐릭터가 있는데 이 둘이 약간 썸을 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여자애는 약혼자가 있고 근데 어쨌거나 사실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둘이 너무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장난을 엄청 치거든요. 그래서 그 드와이트를 상대로 맨날 장난을 치고 그러면서도 이게 둘이 사귀는 거야 마는 거야 이제 팸 결혼할 거야 말 거야 그게 너무 재밌어요 진짜. 내가 로맨스부를 아주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몰입해서 본 드라마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진짜 나중에 회자되고 아직도 사람들이 진짜 되게 좋아하는 커플이거든요. 근데 내가 시즌 5까지 봤는데 그 이후로는 좀 안 봤어요. 좀 캐릭터들이 약간 캐붕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안 봤는데 한참 보다가 짐 이 캐릭터 너무 매력 있는데 지금 뭐하지? 하고 찾아봤더니 콰이어트 플레이스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그 여자 주인공은 누군지 아시죠?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와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비서 역으로 되게 악랄한 선배 비서 역으로 나왔던 그 에밀리 블런트가 나온 영화예요.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근데 그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 부부로 나온 남자 주인공이 감독이기도 한데 그 남자가 그 오피스에 나온 짐이자 진짜로 에밀리 블런트의 남편이더라고요. 감독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오. 그래서 오피스 이후로 이렇게 감독으로 좀 잘 돼가지고 왜냐면 콰이어트 플레이스 1도 진짜 흥행에 성공했고 그래서 2가 나왔는데 2도 되게 괜찮았거든요 평이. 그래서 되게 감독으로 승승장구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배우로서는 본인보다 에밀리 블런트가 더 잘 나가잖아요. 근데 네. 그걸 되게 즐기고 좋아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에밀리 블런트의 좀 팬이거든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여가지고 어떤 작품으로? 엣지 오브 투모로우. 거기서 진짜 멋있죠. 네, 너무 네. 멋있고 저는 사실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도 그 캐릭터가 나쁘지 않았는데 엣지 오브 투모로우 볼 때 둘이 같은 배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달라가지고. 근데 알고 나서 연기 너무 잘하는구나. 좀 더 좋아하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거 뭐요? 오피스요. 근데 안 그래도 오피스 많이 얘기 들었고 네.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친구한테 뭐 드라마 뭐 보면 좋을까 하니까 오피스 얘기도 하고 해서 네네. 근데 오피스는 너무 옛날이에요. 그렇긴 하죠. 브루클린 나인나인을 봅시다. 브루클린 나인나인은 뭔가요? 브루클린 나인나인도 최신은 아니잖아. 언제 거예요? 그래도 2010년 되긴 하잖아. 둘 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오피스는 이거는 약간 그 클래식 명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봐도 돼요.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게 되게 많죠. 그때는 지금 핸드폰 같은 것도 없지. 그리고 그 마이클이 막 그런 혐오 발언 엄청 무례한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직원들이 그냥 표정이 썩은 채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바로 제지가 들어가고 너 고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도 좀 있고 짐과 팸의 로맨스는 꼭 봐야 되는 꼭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절절한 마음을. 드라마를 보면서 언어 연습을 하면은 약간 그때 문장이나 그때 어조를 그쵸.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일본 가면은 너 왜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말해? 막 이런 애니메이션 식으로 보고 이런 공부하지 마.
말하고 네, 말라고. 그런 말도 많이 듣고 프렌즈로 많이 따라하면 되게 옛날 맞아, 너무 옛날이어서. 사람처럼 말을 한다라고 네네. 하는데 브루클린 나인나인도 그거 보면서 따라했더니 너 왜 이렇게 40대 아저씨처럼 말해? 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들었대요. 우리 엄마처럼 말해 막 이러는 거죠. 그 말투나 네. 쓸 단어 이런 맞아, 거보다 맞아. 맞아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기나 하면 좋겠다. 나도. 그러면 저 최근에 드라마 웬즈데이로 연습을 근데 웬즈데이는 10대 양아치처럼 말해 아, 이러려나? 맞아. 우리 이번 근황 토크랑 뭐 이거 해가지고 시간 엄청 많이 나왔네요. 또 한 시간이. 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해볼까요? 제가 먼저 네, 그럼 하겠어요. 제안하셨던 초록이님의 오피스물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54화 2부에서는 초록이가 소개하는 미드, 세브란스, 반절 이야기가 계속됩니다.